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장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스타일 오늘 조금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죠. 예, 오늘 MBC 방송국에서 녹화하고 왔습니다. 가끔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도 또 이렇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겠죠. 요즘 저희 병원을 보면 감기 환자들보다 오히려 장염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오염 못지않게 토양오염이 점점 심각하다는 거고, 우리가 먹는 어떤 습관들, 먹는 어떤 식습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을 진짜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분들의 특징을 곰곰이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특징들을 잘 파악하면 자기가 장염에 굉장히 자주 걸린다고 한다면 그것을 피할 수도 있겠죠. 장염에 자주 걸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먼저 장에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라는 것은 손상이죠. 우리 장벽은 보기보다 굉장히 연약한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계속해서 손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나중에 결국에는 장의 변성이 일어나겠죠. 그런 장의 변성대 자체가 나중에 암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그런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전환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장은 장내 세균숲을 품고 있는 그릇이잖아요. 장이 안 좋아지면 장내 세균숲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 관련된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더불어서 장은 혈관이 굉장히 많은 조직이잖아요. 장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 사이로 우리 음식물의 찌꺼기나 여러 가지 독소들이 혈관으로 타고 가게 되면 혈액의 염증, 혈관의 염증, 나중에 많은 혈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장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 저는 이제 장염을 장의 감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거의코 그냥 우습게 여길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자기의 생활 습관을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사람도 운동을 안 하면 병에 걸리잖아요. 장도 운동을 안 하면 병에 걸리게 됩니다. 독소를 빨리 배출하지 못하고 장이 이렇게 원활하게 운동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장 자체가 약해지고 손상되는 거죠. 그러면 장이 안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먼저 운동이 부족하거나 잘 걷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5,000보 이하로 걷는다든지 일주일에 3회 이상 땀나고 숨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해주지 않는다면 장도 운동을 멈추게 되고 장에 마비 증상이 우리 장염을 일으키는 거죠. 독소가 오래 머물게 되고 들어온 바이러스나 세균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운동과 걷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도 장염에 자주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하게 되면 우리 장에 굉장히 많은 게 뭐죠? 세로토닌이죠. 행복, 우울을 방지하는 호르몬 세로토닌이 장에 밀집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이 있으면 이런 어떤 장애의 어떤 세로토닌 분비 자체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장염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잠을 조금 더 주무시고 행복한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소변색이 탁하신 분들입니다. 소변색이 탁하다는 것은 뭐죠? 수분 섭취가 부족한 만성 탈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물입니다. 따라서 장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어서 장이 건조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고, 그 증표는 소변색이 맑게 나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빨리 먹는 사람들도 장염에 자주 걸립니다. 빨리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내려가죠. 그럼 장이 위하고 어떤 위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소화시켜줘서 내려가야 될 음식이 장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 장은 그런 것을 소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장이 부담을 가지게 되고 장에 가보가 걸리는 겁니다. 천천히 먹는 것이 장염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로 채소 섭취가 적습니다. 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물하고 섬유질. 하루에 섬유질 30g 이상을 먹으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보면 인스턴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반면에 채소 섭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변의 모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지용성 독소나 기름기나 찌꺼기들을 대변으로 배출하는 능력 자체, 그걸 대변으로 배출하는 매개체가 바로 섬유질이죠. 장에 있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찌꺼기들을 대변으로 만들어서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채소 섭취를 하는 것이 장염에 맞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가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장에 어떤 문제가, 위염과 위식도 역류와 장염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에요. 장염이 있으면 장 쪽에서 잘 받아주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면서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가 생기기도 하지만,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가 있으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시키거나 분해시키지 못하면 그거 자체가 장에 부담을 주는 거죠. 더불어서 위염이나 위식도 역류가 있을 때 넘치는 위산 같은 것들이 스트레스 반응을 주면서 장애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장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걸린 사람이 계속 걸립니다. 자주 걸립니다. 안 걸린 사람은 잘 걸리지도 않아요. 두 번째로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이 장염에도 자주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염을 장애 감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장염에 걸리는 거죠. 따라서 장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은 감기에도 자주 걸릴 뿐더러 나중에 대상포진이라든지 기관지염이나 폐렴이라든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장염에 자주 걸리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장염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명병이자 생활 습관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특징들을 잘 어떻게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이 나중에 면역력의 어떤 결핍, 면역력의 비상을 막고 건강한 장, 그리고 장에 생기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했던 장염에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내가 면역력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나의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경고라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빨리 개선하시는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